안녕하세요, 모카이엄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중국 선전입니다. 중국 선전까지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비아디 자동차들을 시승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이 차들을 봐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당장 몇 달 뒤에 비아디 코리아가 한국에 이 차들을 내놓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차들 직접 시승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또 한국에서 경쟁력은 있는지, 이런 것들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비아디 브랜드의 차들을 여러 가지 갖다 놨는데, 일단 여기 실이 있고 여기 아토3도 있습니다. 자, 먼저 아토3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3 같은 경우는 정확히 우리나라에서 니로 EV 같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전폭, 전고, 물론 조금씩 더 아토3가 크기는 하지만 이 휠 베이스 같은 경우는 니로 EV랑 아예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거의 니로 EV 정도 사이즈의 자동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잘 연상이 될 것 같아요. 자, 디자인도 일단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면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어떠세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선 원, 그러니까 이 왕조 시리즈, 다이너스티 시리즈의 이 원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원나라의 그 원이죠. 이 다이너스티 시리즈의 패밀리룩은 뭐냐면 드래곤 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용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왕조 라인업 자동차의 특징은 일단 크롬이 많습니다. 요즘 전기차는 이런 크롬들이 굉장히 배제되는 추세인데, 저는 이런 크롬들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클래식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전면 인상을 갖추고 있고요.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얄쌍한 헤드램프 두 구를 갖추고 있는데, 사실 중국차에서는 굉장히 테크적인 거,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주목하게 되는데, 이 비아디 같은 경우는 그런 와우 팩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얄쌍하지만 실제로 기능을 놓고 보면 일반적인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밖에 없는 그런 헤드램프를 갖추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PE룸이라고 하죠. PE룸도 한번 보도록 이런 가스리프트가 아닙니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꼬챙이를 꽂아서 보닛을 고정시켜야 되는 그런 거를 갖추고 있네요. 어쨌든 이 차는 굉장히 저렴한 보급형 자동차로 나온 자동차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아낀 것 같고, 사실 엔진룸을 저희는 열었지만 열 일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프렁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우리나라 현대기아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3-in-1이라고 하잖아요. 모터, 인버터, 감속기를 합쳐서 하나의 모듈화를 만든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아디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8-in-1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로 치면은 ICCU까지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OBC, LDC 이런 것들까지 이 모터, 인버터, 감속기에다가 다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8-in-1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래서 훨씬 더 모듈화를 우리는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고전화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하나의 모듈화가 되니까 원가 절감도 많이 이뤄낼 수 있는, 제조사 입장에서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 모든 부품들을 하나의 모듈로 만들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프렁크 같은 공간을 만들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뭐 하나가 고장나면 이 모듈 전체를 뜯어서 수리해야 되는 거, 정비 용이성, 수리 용이성 부분에서는 이 모듈이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측면으로 넘어오면 충전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여는 시스템이고요.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CCS1 충전기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만큼의 공간을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우리나라 CCS1 충전기가 이렇게 세로로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가로로 눕혀서 충전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 설계 변경이 조금은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이 충전구가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아디는 8-in-1 시스템이라고, 온보드 차저라든지 로우 DC-DC 컨버터가 다 여기 앞에 모듈화로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충전구가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ICCU가 이 뒷좌석 아래에 붙어 있으니까 충전구가 뒤에 있어도 되지만, 이 비아디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것들을 모듈화로 하나로 합쳐놨기 때문에 이 충전구가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측면도 지금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크롬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클래식한 느낌이 여전히 들고요. 여기 보면 기아에서도 가끔 봤던 그런 디테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이너스티 시리즈의 특징, 이 용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용의 비늘이라고 합니다. 용의 비늘 같은 그런 디자인을 해놓은 것도 아토3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후면으로 넘어오시죠.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거죠. 사실 Build Your Dreams 괜찮으세요? 조금 촌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희가 빌리빌리의 영상을 올려봤을 때 중국 분들도 이 레터링을 부끄러워하십니다. BMW가 만약에 뒤에다가 Build My Way라고 레터링을 했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촌스럽겠냐. 제발 이런 거 좀 떼줘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고, 실제로 일부 시장에서는 이게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BYD 그냥 로고로만 바뀐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출시됐을 때는 그냥 BYD 글자만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없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레터링입니다. 이런 건 좀 아쉽고요. 자, 그리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보면 일자로 쭉 가로지르는, 그래서 이 좌우 차폭이 좀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테일램프 갖추고 있고요. 이 램프 안에도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이런 디테일들을 더해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용의 비늘 같은 요소, 옛날 용 그림들 보면 용의 배 이렇게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용에서 영감을 받은 이런 디테일들을 해놓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깜빡이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셜 타입으로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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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깜빡이를 갖추고 있고요. 브레이크 밟으면, 네,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용의 비늘이 더 밝아지는 그런 형태의 브레이크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샤라락 샤라락. 오, 트렁크 공간. 일단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도 러기지 보드를 갖추고 있어서 트렁크의 소음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외관에서 봤을 때 이 트렁크의 짐들이 안 보이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있고요. 니로 EV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자동차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트렁크 공간을 봤을 때는 확실히 니로보다는 협소해 보입니다. 저희 EV3하고 비교해도 협소한 정도. 그래서 이 트렁크 공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넉넉하지는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트렁크를 확장해도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까지 넓은 느낌은 아닙니다. 이 좌우가 좁아요. 어쨌든 니로 EV나 기아 EV3 이런 비슷한 크기의 자동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트렁크 공간은 협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폴딩도 됩니다. 6대4 폴딩을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시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비아디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고 대중적인 전기차 브랜드다 보니까 현대기아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자동차들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딱 시트에 꽉 앉았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건 이 시트가 굉장히 폭신해요.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딱 느껴지시죠? 가죽 시트는 아닙니다. 가죽 시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랑말랑한 시트 갖추고 있어서 편한 시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할 만한 시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소재감을 놓고 봤을 때는 인조 가죽의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소재가 좀 저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같은 것도 사실 많습니다. 이런 데 보면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는데,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어쨌든 이 옆쪽을, 이 도어 쪽을 볼 일보다는 사실 이 앞쪽을 볼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시트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조 가죽으로 꼼꼼하게 마감을 해놓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마감을 잘 해놨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소재감이 너무 인조 가죽이라서 아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뒷좌석이에요. 자, 그리고 이 무릎 공간을 놓고 봤을 때 이 185인 사람이 탔을 때도 이 정도면 무릎 공간도 넉넉하고 헤드룸도 뭐 그럭저럭 괜찮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죠. 기타줄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 비아디 측에서는 이게 실제로 연주도 가능한 기타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로 연주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이 안에 넣은 물건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 귀여운 그런 디자인 요소로 해놓고 있고요. 도어 캐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거를 덤벨에서 영감을 받은 도어 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거 있잖아요. 캐틀벨? 저는 잘 공감이 가지 않는 이게 왜 덤벨이야, 헬스장 안 가보셨어요?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도어 캐치 갖추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 너무 유치하지 않나, 약간 도어 핸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뒷좌석 공조장치 조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원통형으로 돌리게 만들어놔 있는데 굉장히 유니크하죠. 뭐 하나 좀 평범하게 간 건 없다, 독특하게 만들려고 시도를 많이 한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아디 디자이너가 아우디의 총괄 디자인을 하던 볼프강 에거거든요. 볼프강 에거가 디자인을 총괄했다는 걸 알고 보더라도 촌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아가 디자인 바이 기아라고 했던 것처럼 뭔가 디자인적인 역량을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뭐 하나 패턴 안 넣은 곳이 없고. 그리고 지금 천장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선루프도 갖추고 있는데, 그래도 있으니까 훨씬 더 차가 환한 느낌이 드는 거, 이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앞좌석으로 넘어가시죠. 네, 일단 앞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좌석 니로 EV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데, 사실 니로 EV보다 이상하게 조금 좁아 보이거든요. 이 전체적인 공간이 조금 좁아 보여요. 뭐 제 부족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기아 니로 EV라든지 EV3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은 이 전면 대시보드 디자인을 그냥 직선으로 수평적으로 쫙 해놨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와이드하고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이 비아디 아토3 같은 경우는 곡선으로 파놓고 여기에 무슨 패턴을 넣고 여기에 또 이런 요소들이 다 동그랗게 일렁일렁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각적으로 이 공간이 더 타이트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 시각적으로 뭐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신 사나운 느낌이 조금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이런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15.6인치 이 센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대기아의 12.3인치 두 개를 연결시켜 놓은 그런 일체형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더 시인성도 좋고 활용도도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핸들에 있는 이 버튼 하나로 여기로 그냥 탁 이렇게 해서 세로로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활용도 높다고 할 수 있죠. 네모난 거 두 개 있는 요 스플릿 스크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분할돼서 위에서는 바이두, 밑에서는 빌리빌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죠. 뭔가 디스플레이는 하나지만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이쪽 디스플레이를 보고 운전자는 이쪽 디스플레이를 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아토3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니로 EV와 거의 비슷합니다. 전륜구동 모델이고요. 그리고 전륜에 204마력짜리 모터를 장착해 놓고 있어요. 직선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가속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차들에서 경험했던 그런 가속력 거의 비슷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턴 같은 걸 해보면서 느끼는 점은 회전 반경이 짧다. 회전 반경이 조금 더 짧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사용 환경에서 운전을 해봤을 때는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핸들링도 해보고 있는데 핸들링 성능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날카롭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무난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아디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처럼 중국에서 약간 스탠다드한 느낌의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출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핸들링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출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독특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이 스탠다드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컴포트하고 그냥 굉장히 무난하다, 평범하다,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차는 보급형으로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 전 세계적으로도 비아디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담당해줘야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너무나도 매끈한 도로, 너무나도 잘 포장된 도로만을 주행했기 때문에 이 승차감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승차감 세팅 자체가 좀 컴포트한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고 굉장히 무난하다. Just go straight. Okay. 그리고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네, 가속 정말 짧은 직선 구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풀 가속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잠깐이라도 이렇게 풀 악셀을 밟아봤는데요. 이렇게 풀 악셀을 밟아봤을 때 가속 느낌은 역시나 무난하다. 네, 150kW, 그러니까 마력으로 치면 204마력짜리 모터를 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의 스탠다드한 출력이고 스탠다드한 출력의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속. 뭐 이런 느낌. 이 차의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7초가 조금 넘습니다. 7.3초? 전기차 치고 그렇게 빠르다고 할 순 없죠. 하지만 이 전기차니까 이 모터 초반 토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는 뭐 출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니까. 사실 가솔린 시대였으면 똑같은 출력이어도 어떤 차는 굉장히 둔한 느낌이 들고 어떤 차는 굉장히 기민한 느낌이 들고 엔진 메이커마다 차마다 굉장히 다른 느낌을 보여주기 마련인데 이 전기차 시대가 되고 나서는 이 모터 자체가 너무 치트키예요. 그래서 이 모터가 이 출력의 답답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느낄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승의 조건상 저희가 길게 제대로 시승해 볼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비아디도 그냥 무난하고 그냥 모난 데 없고 그냥 평범한 그런 전기차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모여있는 기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바꿔가면서 타야 돼서 색깔이 조금 다른 차로 왔습니다. 이 차가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요. 색깔이 훨씬 더 톤다운돼 있어서 중국의 화려함을 강조한 그런 인테리어보다 저는 이렇게 조금 무난한 이런 톤다운된 인테리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디스플레이 얘기를 조금 더 마저 말씀드리자면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가 이게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무엇보다 직관적이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자주 쓰는 메뉴 여기 있어야죠. 이 밑에 당연히 공조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조장치는 이런 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온도를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고 바람량 어떻게 조절해야 돼. 메뉴에서 이 온도 버튼 누르고 나 바람량 어떻게 조절하지? 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서 오토로 할 건지 온으로 할 건지 온도 조절할 건지 열선 시트를 여기 들어가서 또 이거를 1단계 2단계 켤 건지 이런 식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나쁘다는 거에 거의 표본. 테슬라라든지 뭐 BMW도 그렇지만 이 온도 메뉴라든지 자주 쓰는 버튼들은 항상 그 자리에 위치해서 항상 거기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 비아디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 뭐가 어디 있는지 알기가 너무 어렵다. 360도 서라운드 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D 뷰. 품질이 일단 이 비아디의 이 보급형 전기차들은 볼륨을 담당하는 이 보급형 전기차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기능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 개개별 기능들의 품질을 놓고 보면 그 품질들이 그렇게까지 뭐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을 정도. 그리고 차를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봐서 이렇게 바닥을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 이것만 달아놓으면 너무 테슬라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5인치짜리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보여주는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주행 가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뭐 모드는 뭔지, 뭐 요 정도, 속도 요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폭스바겐 ID.4스러워서 이 핸들을 조정해도 이 계기판이 항상 여기 붙어서 따라오기 때문에 이 핸들 림 안에 이 계기판이 쏙 들어오는 이런 계기판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차는 니로 EV랑 거의 같은 급인데, 니로 EV는 요즘 HUD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HUD 지원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HUD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자, 그리고 와, 이 시동 버튼 보세요. 시동 버튼. 이거 BMW 7 시리즈나 가야 있는 그 크리스탈 시동 버튼, 이런 것들을 순정으로 넣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들 이런 식으로 물리 버튼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요. 노말, 에코, 스포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모드를 갖추고 있어요. 이 버튼 조작감 자체는 괜찮은데요. 그리고 비아디 전기차의 특징은 여기 가라오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기능이 있어서, 그래서 밑에 이렇게 가사가 쭉쭉쭉 나오고, 마이크 여기 이런 식으로, 네, 마이크를 내 쪽에다가 로그인을 해야 돼서 패스하겠습니다. 어쨌든 노래방 기능 같은 것도 갖추고 있고, 하여튼 재밌는 기능은 참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오디오 옵션이 안 들어가 있네요. 기본 오디오 6개 스피커를 갖추고 있는데, 아까 저 차 같은 경우는 다인 오디오 8개 스피커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차선 유지 보조, 뭐 자동 긴급 제동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있고, 기존까지 사실 비아디가 그렇게까지 자율주행에 진심이지 않았거든요. 이 중국 내에서는 샤오펑, 화웨이 이 둘이 좀 리드하고, 비아디는 그거에 비해서 좀 보수적으로 자율주행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1,000억 위안 19조가 넘는 돈을 투자해서 자율주행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용량이 있습니다. 49.92kWh 배터리를 장착한 스탠다드 모델이 있고요. WLTP 기준으로 345km를 갈 수 있으니까 아마 국내 기준으로 하면 200km대 중반을 가지 않을까 싶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롱레인지 모델 60kWh 배터리를 장착한 롱레인지 모델이 있는데 아마 그거를 국내에 들어오게 될 걸로 보여요. 주행거리는 WLTP 기준으로 420km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아마 350km 전후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아토3의 가격입니다. 비아디가 일본에 이 아토3를 출시했을 때 가격이 440만 원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뭐 4,400만 원, 4,200만 원 요 정도죠. 그러면 니로 EV는 얼마냐? 니로 EV는 5,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토3랑 니로 EV가 비슷한 사이즈지만 아토3가 700만 원 정도 더 저렴하다. 그런데 아토3는 배터리가 LFP예요. 그래서 아마 보조금을 니로 EV보다 훨씬 더 못 받을 거고, 니로 EV는 6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대략 가격 차이가 300만 원, 400만 원 차이인데, 국내에 들어왔을 때 가격 경쟁력이 확실히 있는 가격으로 나와줘야 국내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토3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에 C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으로 만나보는 차는 비아디 실입니다. 실 같은 경우는 일단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모델3 하이랜드랑 현대 아이오닉 6의 딱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보면 됩니다. 전장 같은 경우는 4800mm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중형 세단 정도 세그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 X자를 떠오르도록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램프가 이렇게 와서 X자, 이렇게 와서 X자, 이런 식으로 X가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 보면요, 확실히 그
차가 떠오르죠. 토요타 스프라 아니면 포르쉐 타이칸이 떠오르는 그런 식의 헤드램프를 갖추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공기가 통할 것 같이 생긴 이런 디테일들도 굉장히 포르쉐 타이칸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실제로 구멍은 뚫리지 않아요.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누가 봐도 타이칸에서 영감을 받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차는 아토3잖아요. 아토3는 왕조 라인, 다이너스티 라인이라서 그 드래곤 페이스라는 디자인 컨셉트를 갖추고 있는데, 이 비아디 실 같은 경우는 해양 라인업입니다. 오션 에스테틱이라는 패밀리룩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온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이 차 이름은 실이니까 이 물개의 요소들, 그리고 바다의 파도 같은 그런 요소들을 이 차에 적용시켜 놓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부분이 그런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측면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디스크에 좀 녹이 슬어 있는데, 어쨌든 브레이크 디스크에 지금 타공도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공도 돼 있어서 뭔가 브레이크에 신경을 썼다는 느낌 확실히 주고 있고, 브레이크 디스크 사이즈 자체도 좀 구경이 되고, 이 브레이크 피스톤 자체도 4피스톤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제동력에 신경을 어느 정도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휠과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본 모델 같은 경우 17인치부터 19인치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 들어올 때는 이 디자인적인 미관적인 이유로 이 19인치 휠을 장착해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바닥 보면 이런 어쨌든 이 하단 사이드 스커트 부분도 이런 식으로 패턴을 주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신경 썼다는 느낌이 들죠. 비아디 중국 차지만 어쨌든 이 아우디 출신의 볼프강 에거가 디자인을 총괄하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 같은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이 비아디 실의 특징이라고 하면, 비아디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셀투 바디를 적용한 차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차를 만들 때부터 이 배터리를 차체에 통합한다는 생각으로 차를 만든 거죠. 일단 셀투 바디가 되면서 좋아진 점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셀투팩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60%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일단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렇게 되면서 비틀링 강성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도당 4600 뉴턴미터의 비틀링 강성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거의 롤스로이스 컬리넌 정도의 비틀림 강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극한의 이 비틀려지는 상황에서 주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비아디 측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 가능 속도가 셀투 바디로 바꾸면서 10에서 80%까지 충전 가능 시간이 25분으로 단축했다고 해요. 기존에는 30분이 넘었죠. 현대기아가 일반적으로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8분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LFP 배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떨어진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후륜구동, 사륜구동 모두 82.5kWh 배터리를 사용하고, 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WLTP 기준으로 570km,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520km를 주행한다고 합니다. 아마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450km 정도의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줄 걸로 예상이 돼요. 실제로 나봐야 알겠지만요. 충전구 같은 경우는 이쪽 조수석 뒤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대로 급속 충전기 CCS1을 넣어도 충분한 공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비아디 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 베이스입니다. 비아디의 8-in-1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후륜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륜 구동을 하게 되면 전륜에 3-in-1 모터 인버터 감속기만 합친 그 시스템이 전륜에 장착되게 되죠. 그래서 충전구가 디펜더에 위치해 있고요. 후륜 구동 베이스고 8-in-1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뒤쪽에 가 있다 보니까 비아디 실 같은 경우는 프렁크도 갖추고 있습니다. 프렁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륜 구동 모델을 선택하면 이 프렁크 용량이 굉장히 작아지게 되는데, 이 기본적인 후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프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어요. 프렁크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소재감이라든지 이런 마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저렴한 플라스틱, 정말 굉장히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워시액 같은 경우는 이쪽 조수석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액을 주입하는 캡이 이쪽에 또 별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은 어떤지 2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2열에 들어왔습니다. 2열에 들어왔을 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파노라마 썬루프. 와, 이걸 지금 비아디에서는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데, 뭐 모델 3라든지 이런 자동차만큼 굉장히 광활한 느낌이 들고 매끈하게 이 전체가 통유리로 돼 있어서 개방감 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굉장히 운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파노라마 썬루프 역시 갖추고 있고요. 포르쉐라든지 뭐 지커라든지 또 다른 중국 여러 브랜드들은 파노라마 썬루프에 전류를 줘서 자체적으로 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갖추고 있는데, 요거는 그런 건 안 되고 대신에 이런 걸 제공해 줍니다. 야,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아서 햇빛 가림막을 별도로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공간을 봤을 때는
일단 아이오닉 6에서 겪었던 비슷한 문제점이 저는 느껴집니다. 일단 이렇게 평범하게 앉았을 때 시트하고 이 허벅지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떠요.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떠서 약간 불편한 느낌? 착조할 때 뭔가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고, 2열 공간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 6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 레그룸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이 들고요. 헤드룸은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어서 그래도 아무래도 이 실루엣 자체가 어쨌든 쿠페형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유선형 라인으로 떨어지는 라인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 헤드룸 자체도 굉장히 넉넉한 느낌은 아니기는 합니다. 물론 제가 상체가 긴 185cm라서 조금 감안하고 봐야겠지만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시트 품질 자체가 너무 올드한데? 약간 파란색, 약간 하늘색 컬러인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염 같은 게 살짝 돼 있어서 살짝 거무스레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못생기게 때가 탄다. 이런 주름 같은 것들도 그렇고 되게 못생기게 때가 타고 내구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시트의 만듦새가 훌륭하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아쉬운 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뭐 이런 스웨이드로 마감해 놓은 거는 알겠지만 이 스피커 그릴을 이런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한다. 요즘 이렇게 마감하는 회사가 있나? 플라스틱도 검정색이나 그런 색으로 해야 이 저렴한 티가 안 나지, 이 플라스틱은 지금 이런 시트 같은 하늘색으로 해놓고 있어서 스피커 그릴의 소재 자체가 너무 저렴해 보여서 저는 이 사소한 이런 디테일 부분들이 좀 이 가격보다도 더 저렴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고. 친환경 소재는 아닐까요? 친환경도 좀 멋있게 해야죠. 멋있는 친환경으로 해주면 좋을 텐데 비아디가 아직 그런 멋에 대해서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을 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사실 많은 중국차들을 봤지만 뭐 화웨이의 아이토도 보고 뭐 샤오미도 보고 지커 뭐 등등, 사실 그런 자동차들에서 놀랐던 점은 이 가격 대비해서 너무나 품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감이라든지 이런 퀄리티들이 높아서 놀랐는데, 비아디 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전형적인 좀 보급형 자동차, 전형적인 중국의 보급형 자동차의 빌드 퀄리티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품질로 나올 거면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1열로 넘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1열로 넘어왔습니다. 1열 같은 경우는 해먹었나? 이게 오히려 좋은데? 이게 뭐 별물인가 보죠? 자, 일단 실 1열 들어왔을 때 기어봉 하나는 정말 예쁘다. 아까 아토3에서도 그랬지만 이 기어봉을 뭐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 와. 어쨌든 기어 노브는 우리가 자주 만지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자체로도 인테리어의 역할을 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아까 아토3와 마찬가지로 15.6인치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핸들에 이 부분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세로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분할하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토3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스플레이 자체는 좋은데 이 안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 인터페이스에는 문제가 있어요. 인터페이스에는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실내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실내를 찍고 있지만 내가 찍히는 게 싫으면,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면 이런 식으로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고, 이쪽 카메라, 운전석 쪽 카메라도 야, 나 보지 마! 이런 식으로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 자, 계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심플 스타일, 이렇게 글자만 나오는 이런 계기판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클래식 스타일 이런 식으로 이 원형 다이얼이 있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현대기아의 계기판보다 더 못한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의 계기판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품질도 조금 좀 아쉬운, 이 화질이라든지 선명도라든지 이런 조립 품질 같은 것도 좀 아쉬운. 자, 그리고 핸들링 같은 경우도 지금 누적 주행거리가 이 차가 10,000km가 안 된 차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이 가죽들이 이렇게 다 울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울 수가 있나? 이 차 이름이 실이라서 그런가? 물범 가죽을 샀나? 이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확실히 비아디가 꼼꼼하게 차를 만드는 그런 메이커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저는 이런 부분도 살짝 불편하죠. 이 대시보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게 이렇게 단차가 이렇게 싹 여기랑 여기가 안 맞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 보기에 불편하다는 생각이 살짝 들고, 그리고 이런 하이글로시가 지금 그냥 검정색으로 하면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것 때문인지 이런 식으로 패턴, 이런 패턴들을 넣어놨는데, 이런 빗살무늬 패턴 이런 것들도 그렇게까지 세련되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암레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눌러서 여는 것 같은데, 눌러서 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벌컥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쫙 줘서 열어야 되는
그런 암레스트를 갖추고 있어요. 지금 봤을 때는 이 정도 퀄리티로는 국내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는 조금 어려울 걸로 생각돼요. 이 실 바로 이어서 시승을 해볼 텐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변 댐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어느 정도 승차감에서 신경 쓴 모습,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V2L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기아는 지금 3.6kW의 V2L을 지원하는데, 비아디 실 같은 경우는 V2L이 되긴 되지만 3kW급, 현대기아보다는 조금 출력이 낮은 그 정도의 V2L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HUD도 있습니다. HUD도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보이는 이 HUD의 정보는 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속도 리밋 그리고 핸들 조향보드가 켜 있는지 안 켜 있는지 이 정도만 보여주고 있는 좀 아쉬운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렇게 기능적으로 뛰어난 디스플레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시승도 곧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는 차는 313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후륜구동 모델이에요. 이 최고 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륜에도 모터를 달아서 최고 출력 530마력을 발휘하는 하륜구동 모델도 있게 됐는데, 어쨌든 이 기본 모델부터 이 후륜구동에 313마력을 제공해 주니까 이 출력면에서 그렇게 아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세단형 전기차 이 BMW i4를 타고 있거든요. i4 같은 경우도 후륜구동이 340마력입니다. 네, 실제로 가속해 봤을 때 출력이 출력이 충분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의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후륜구동이 이거밖에 안 돼?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 정도의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는 건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가속! 가속. 이 비아디 자동차들이 지금 타봤을 때 아토3도 그렇고 실도 그렇고 악셀을 정말 끝까지 다 밟아도 처음에 확 토크를 줘서 확 튀어나가게끔 만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전기차가 처음에 많이 튀어나가면 사람들이 멀미라든지 많은 불편을 겪는 거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이 가속력을 그렇게까지 하드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너링 성능은 그렇게까지 협하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전자장비 세팅 자체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빗길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전자장비가 이 자세를 잘 잡아주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또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이 페달 담력입니다. 이 악셀 페달이 너무 가벼워요. 이렇게 무게감이 없을 수가 있나? 뭔가 가속 페달을 한 요 정도 밟았을 때는 거의 차가 반응이 없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출력이 살짝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당연히 그렇지만 이 페달을 운전자가 정말 밟은 만큼 딱 가속되게 하는 그런 세팅을 요즘 하잖아요. 그런데 비아디 같은 경우는 이 페달의 느낌이 너무 가벼워서 조금 옛날 자동차 같다, 약간 디테일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도 가벼워요. 브레이크 페달, 악셀 페달 둘 다 가벼운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운전자가 제대로 된 피드백을 느끼기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아쉬운 지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차 역시 여기가 너무나 매끈한 도로, 잘 포장된 도로이기 때문에 정확한 승차감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범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을 때 이 승차감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승차감에서만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컴포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승을 해보면서 비아디가 확실히 이 전체적으로 자동차 뭐 잘 달리는가 잘 서는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까지 아쉽진 않지만, 이 운전을 하다 보면 뭔가 사소한 부분에서 좀 디테일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왜 이렇지? 요거는 왜 이런 진동이 느껴지지? 페달은 왜 이렇게 가볍지? 핸들에서 왜 이렇게 진동이 올라오지? 약간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히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진다. 어쨌든 이 보급형 전기차로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파는 거를 목적으로 개발된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까지 처음에 신경을 못 쓰고 개발한 게 아닌가.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는 자동차에도 이런 것들 디테일들 신경 써서 개발이 돼야죠. 그런데 어쨌든 비아디 실리라든지 아토3는 디테일들까지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챙겨서 만들지는 못한 걸로 느껴지고요. 그 반면에 그 위에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팡청바오라든지 양왕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런 디테일들까지 정말 신경 써서 만든 그런 자동차가 됐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실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아디 실 그리고 아토3를 모두 시승해 봤는데요. 굉장히 즐거운 포인트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회전하는가, 이런 것들 국내 어떤 자동차에서도 볼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차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냥 굉장히 모난 곳이 없이 무난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중국차의 안전성,
이 차가 진짜 안전하냐, 사고가 났을 때 내 목숨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텐데, 저희가 오늘 시승한 C라고 아토3만큼은 처음부터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개발됐던 자동차이기 때문에 유로엔캡에서 이미 별 5개를 받을 정도로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기도 하고요. 충칭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 가서 이 LFP 배터리를 실제로 관통해보는 그런 장면도 봤는데,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되기도 하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차들 당장 몇 달 뒤면 국내에서 볼 수 있게 될 텐데요. 이 국내에 나왔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새로운 플레이어로서 현대기아와 경쟁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용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